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치 피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 예병분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와 대형주들이 약진을 보이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시장은 0.7% 정도 상승했네요. 1943.12포인트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9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이 9거래일 동안의 매도 물량은 2조 6천억대가 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1900포인트 초반에서 그 이하 거적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 지수 방어성에 일단 매수 유입을 좀 해준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일단 1900선을 하회해 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1960포인트 요 자리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로 올라갈 그럴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굳이 뭐 현금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 시장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년 시장을 넘길 때 주식을 좀 포트를 어느 정도 구성해 놓고 넘기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대사도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유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화학 섹터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결국 뭐 순환매가 일정 부분에 나타나고 난 이후에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보시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를 꾸리시는 전략, 그리고 대형 섹터들, 즉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예상이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오늘 조금,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연말 장세가 별로 그 코스닥 쪽에서는 모멘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없는 연말 장세 속에서 당분간 이제 그 작은 박스권이라고 불리죠. 이 작은 박스권의 흐름이 좀 예상된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540선과 530선 사이에 박스권 흐름, 요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강한 섹터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물인터넷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물인터넷은 광의의 의미에서 사물인터넷이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섹터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선순환 구조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보안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원전, 문제하고도, 결부시킬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쪽에서의, 지금, 위협적인, 글쎄요, 그 위협범의 어떤 소식 때문에 오히려 이 보안 관련주들이 사물인터넷과 엮이면서 같이 조금 큰 상승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통신 쪽이 문제였고, 그 다음 장비,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먼저 오는 섹터들은 역시 통신, 장비, 보안 쪽으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의 주도주군들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주도주군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 문자는 013-3366-0110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110원에 50%예요. 4,110원에 50%요. 네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얘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길래. 네. 그래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단기로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저는 사물인터넷이라 해서 한 중장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네. 제가 사고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길래 걱정이 됐어요. 2% 빠졌습니다. 2%. 그래,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신용 비율이 8.3%죠? 네. 네, 신용이 많으면은 좋은 부분들이 일단 없을 겁니다. 그죠? 네네. 그런 다음에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해 놓고 하락세대를 넘어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조정을 많이 받게 된다면 이 종목은 3,7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중장기적으로 네. 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2% 빠졌다고 해서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하루하루에 연연하시면 중장기 투자 절대로 못 하십니다. 좀 느긋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쪽에 50%를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내가 덜 불안할 만큼 다 줄이세요. 줄이고 네. 편안한 종목, 그 편안한 정도에 대한 비중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 4,000원 이하권역이죠. 3,700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안 빠질까요? 그건 장담 못하죠. 밀릴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네. 지금 전고점 자리 때 한 4,4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점을 받는 게 3,800원대, 3,900원 정도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이 자리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큰 폭으로 만약에 밀린다라면 이 폭만큼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폭만큼.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3,000원대 초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이 3,700원 자리대가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안 되지만 네. 일단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볼 그런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실 보고 매도할 이유는 없으시니까 네. 만약에 불안하다 하시게 되면 대폭 줄이세요. 매수가 위에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물량만 들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 전문가님. 네. 얘가 보안 솔루션이라 보안인데요. 오늘 좀 보안 쪽이 약간 떴다 하는데 얘는 왜 그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얘가 보안 들어갈 때 네. 보안 쪽이 오늘 조금씩 이제 올랐다 하는데 네. 얘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나요? 소외받은 거죠. 네, 그럼 얘가 소외받은 보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테스트는 돼요. 맞네요. 그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일단 어머님이 사물인터넷 쪽으로 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네네. 여기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만약에 오늘 올라갔으면 종목 상담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빠졌기 때문에 불안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네.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일단 증가되면서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갔을 때가 문제예요. 일단 불안하시니까 제가 봤을 땐 한 10%만 들고 가세요. 그렇게 해야 어머님 안 불안하실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네. 제가 크게 걱정 안 할 종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얘가요. 네. 저는 사물 인터넷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최고 약합니다. 예. 최고 약해요. 예. 네.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얘가 핀테크 관련주로 또 엮이더라고요. 네. 중복적인 테마가 있어요. 중복적인 테마로 엮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저기 다 꽂혀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핀테크의 개념을 조금 다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플로코물요. 예. 제가 16,200원 정도에 한 20%를 들고 있거든요. 예, 예. 요즘에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예. 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으려는지요. 충분히 가죠. 예. 그래요. 예. 들고 속 계신- 많이 썩었거든요. 예. 속은 많이 썩으셨겠지만, 뭐, 속 네. 썩었다고 이게 뭐, 안 올라올 종목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서 들고 가셔야 네.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네네.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속이 상해요. 근데 아니, 오래 갖고 있었어요. 저 이거 빚돈 있었는데요. 제가 매수가보다 11,000원까지 떨어져갖고. 이게 오래 갖고 계셨다고 1년을 들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이걸 오래 들고 가셨다 그러면 어떡해요? 기계야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지금 보면 한 5, 6개월 수준인데 그죠? 네네. 그렇게 들고 네. 있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네. 3년, 4년을 투자해서 아유, 너무 길어요, 그런 건. 길어요. 네, 3, 4년은 너무 길고 또 음. 수익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수익 난다는 보장이 있는 종목으로 3, 4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단기 그렇게 하셔서 돈을 못 버셨잖아. 아니에요. 방법을 저 바꾸셔야지. 벌었어요. 아니, 벌었어요? 벌었어요. 네, 이 종목만 손실. 그래서. 아니에요. 저도 손실도 많이 나고 수익도 좀 나고 했어요. 근데 이거 좋게 봤는데 제가 떨어지는 칼날에 잡아갖고 속 썩었죠. 들고 가세요. 들고 가셔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목표가 얼마까지 제가 들고 가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 성향이시라서. 아니에요. 네. 중기도 좋고, 단기도 좋고. 아니, 어머니, 방향을 명확하게 하세요. 단기, 지금 보니까 딱 단기 성향이신데, 아니요, 중기도 좋다 그러시면. 자, 이거 아니요, 봐보세요. 길게 봤을 때 길게, 네. 여기서 1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흔들 거예요. 이게 올라오다 보면, 네. 17,000원 부근에서 다시 흔듭니다. 그러면, 어머님 성향상으로 보면 17,000원대에서는 무조건 파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아유. 그래서 17,000. 17,000원까지만 들고 가세요. 네. 예. 그러면요, 예. 전문가님, 예. 얼마나, 시일이 얼마, 4, 4분기, 그럼 실적 나올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한을 자꾸 정하는데요.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기한에 대한 이익이 사실은 물론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네. 그 기한으로 따져서 그 구간에서의 어떤 기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자, 한번 봐보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머니 답답하시니까 이걸 교체해서 다른 걸로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것보다 좋다는 보장은 어머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건 없습니다. 그죠? 네네. 그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주식은 철저하게 여유 자금을 하고 계신 거고, 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2, 3년을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느냐, 그리고 크게 보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나는 요 선까지만 보겠다는 그 마음을 먼저 굳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보다는 이게 요 선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물려서 들고 계신 경우고, 물려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보다는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올라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간이 아니라 금액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7,000원이 이게 당장 다음 달에도 17,000원이 올 수 있고, 이번 달은 좀 힘들겠죠. 이제 4거래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네. 다음 달에도 당장 17,000원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어떤 선두주자입니다. 그죠? 네네. 그렇게 보면 17,000원, 지금 N자형 상승으로 봐도 17,000원대는 쉽게 올라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실적이라든가 수급 모든 걸 체크해 봐도 17,000원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네네. 그죠? 예.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더 길게 본다면, 이 블루콤이 더. 아니, 어머니 짧게 보세요. 어머니 성향상 길게 보시면 답답하게 못 들고 갑니다. 예. 안 해요. 몇 년도 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2,500원에 30%. 22,500원에 예, 30%요. 30% 많이 빠져서 사신 거죠? 예. 왜 사셨어요? 역별 종목 보지 마시라니까. 아, 좀 빠지는 거는 그죠? 먼저 사가지고 수익 좀 보고 나와가지고 네. 다시 잘 들어갔어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 예, 이게 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갈 수는 있을 건데, 예.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일단 조선사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제일 괜찮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실적이 되게 안 좋죠? 조선주들. 예. 그죠? 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확신하세요? 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요? 예. 아니, 어떤 근거로? 거기 일거리 많다 해가지고. 네, 일거리 많은 거하고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많이 따라왔죠? 예, 예, 맞아요. 네. 근데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 그럼 저가 수주 또 하고 이럴 건데? 그죠? 예. 제 판단에는요, 일단 예.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3년 전 대비해서 실적이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내년 2월달, 3월달에 ELS 만기로 도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는 한번 올랐을 때 덜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내년 1분기 지나서 다시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마까지인가 하면. 크게는 못 봐드리겠어요, 제가 사실. 많이 가게 되면 23,000원, 2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 자리 때 거리량 증가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26,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래 가겠죠? 오래 걸리죠. 단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올라가고? 네. 아.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예.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연초 시장은. 아. 네,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적극 예. 대응을 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태강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태광? 예. 예, 예. 태광, 매수가는요? 예. 11,832원입니다. 평당. 11,800. 32원이요. 32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0%인데요. 100%. 예. 이 태광의 100% 비중을 실으실 만한 뭐 어떤 분명한 어떤 모멘텀이 있으셨어요? 아니, 하락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저 4분기부터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조금씩 계속 사모아서 평당가를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몇 며칠 동안 좀. 그럼 이걸 언제부터 계속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한 2달 전부터 뭐 한 주, 2주, 뭐 3주 이렇게 사가지고 매수했어요. 예. 어제하고 오늘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이. 예. 이제 더 하락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락할 것 같지 않다는 근거는 혹시 있으세요? 그냥 유가도 이제 많이 내린 것 같고요. 예. 이제는 뭐 여기 더 떨어져봤자 거의 안 왔겠나 싶어가지고 실적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실적의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많이 빠진 과정 속에서 얘들이, 수급상 보면, 이렇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떨어뜨려 놨어요.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 누군가가 회사 관계자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건 급락이 나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명확한 얘기는 아니라서 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회사 관계인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요? 예. 회사 관계인들이.
회사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뭐 뉴스라고 나오면 이게 더 급락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예. 이런 낙폭 과대 종목을 다룰 때는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선생님처럼 많이 빠졌으니까 사시는 경우고, 예.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 낙폭 과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통 전자의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회사 내부적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비중 100%시니까 뭐 추가 매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 반등 시에 매도입니다. 그러면 반등의 폭은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 약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올라갈 여지가 없다고요? 네. 13,000원까지만 보세요. 13,000원도 굉장히 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내일이라도 만약 13,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바로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 좀 지금 당장 매수하셔서 이거를 글쎄요. 이거는 뭐 매수를 하셨다면 예. 그래도 기술적 반등 자리대가 보이는 곳이 13,000원인데. 그죠? 13,000원까지요? 예.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보고 매도를 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예. 그러면 손절선을 제가 정해드리자면 예.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예. 월봉으로 보면 11,500원대가 늘 지지를 받아왔던 구간이에요. 예,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럼 이게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상. 예. 어제 오늘 매수를 하셨던 거는 잘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잘 하신 건데, 이 회사의 내부적인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얘기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상. 예. 명확한 얘기들은 아니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예. 이 자리대에서 지금 반등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까지 가야 되는 25,000원까지 그러면 상승할 수도 있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들로 보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추어 보면 그리고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보면 여기까지 25,000원까지 무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자리대에서 큰 손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저는 현명하다고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SM이요. SM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비중은 40%고요. 네. 예, 49,000원이요. 49,000원이요. 예, 전화 통화대가 떨리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떨릴 필요성은 예, 예. 없습니다. SM을 매수하신 좀 상당히 시간이 되신 것 같으세요? 네네, 가을에 했습니다. 가을에요? 예, 예. 일단 SM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이제 빠지게 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예. SM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하고 이런 수익도 있지만 네.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수익이 좀 더 크거든요. 예,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쪽을 많이 했었어요. 예. 네, 일본 쪽을 많이 했었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기대치가 좀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적이 조금 뭐 부적절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예.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한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예. 중국 시장에 이 FTA가 체결이 되면서 엔터 쪽이나 이런 쪽의 개방을 좀 크게 했거든요. 네. 이제 요게 이제 변수예요. 만약에 중국 쪽에 진출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예, 예. SM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네. 예. 그럼 전문가님. 네. 제가 49,000원에 샀거든요. 네. 오래 들고 가도 괜찮습니까? 들고 가도 괜찮겠냐고요? 예, 예. 일단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지금 일단 빠질 만큼 다 빠졌단 말이에요.
예. 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한 3만 원에서 한 3만 3천 원짜리 때, 예, 그 자리 때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만 6천 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 그 자리대까지 일단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엔터 쪽이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필히 예, 이제 예.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섹터예요. 섹터인데 지금 환율적인 변수 부분들이 좀 엮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하나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예, 예. 시장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3만 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예, 예.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예. 만약에 3만 원, 그러면, 예, 전문가님, 36,000원대 오면은 그럼. 그때 어떻게 전화 매수를 해야 다시 되는 한번 건가요? 주세요. 예?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아, 예. 네, 그럼 좀 이어서 해드릴 근데요, 테니까. 예, 예. 네. 전문가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예. 방송 끝나고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좀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사나이를 모셔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충청도에서 가장 말이 빠른 김지웅 멘토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웅 멘토님, 나와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지욱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 다음 카카오. 많은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다 꼭지에서 14만원, 15만원 많이 사셨고, 많이 들어옵니다. 종목 상담도. 본인도 역시 좀 약간 좀 물리셨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네. 134,500원에 비중 20%면.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괜찮고, 다시 한번, 예, 반등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먹고는 나올 수 있어요. 먹고 나올 수 있고, 다만 이게 시장의 중심이 예전처럼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14만원, 예, 그 정도까지, 예, 반등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왈리. 요즘 중국계 기업들 굉장히 좀 핫하죠. 2,220원의 비중 30%. 산지 좀 오래되시지 않을까. 9월달, 예, 9월달 정도에 사신 다음에 수익은 지금 많이 나셨다가, 100% 이상 나셨다가, 하다가 지금 조금, 예, 고가에서 그냥 못 팔고 좀 까먹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예,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비중을 좀 더 확 줄여주나. 완내 자체는 괜찮아요. 중국계 기업들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갖고, 올라왔음에도, 예, 상승 여지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지금 거래가 좀 줄면서, 좀 밑으로 조금 더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구간이에요. 예, 나올 구간이니까, 지금은 그냥 비중을 좀 확 줄이신 다음에 3,000원에 근접하면 다시 한번, 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 치고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예, 크레듀예요. 예, 크레듀. 65,000원 비중 30%. 65,000원이면, 사신 지가, 예, 11월 정도에 사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좀 조정받았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예, 좀, 최근에 힘이 많이 빠졌네. 거래도 얼마 없고, 수급은 그나마 괜찮아요. 예, 수급은 괜찮은데, 계속 밀리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더 밀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좀, 지루하고, 예, 힘들겠지만, 예, 그냥 보유로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냥 좀 버티세요. 예, 좀 버티시면, 이평도 좀 몰리고, 예, 좀, 기간 조정 좀 더 이어진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좀 상승하겠죠. 그때, 예, 비중 30% 추가를 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예, 거래 좀 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실리면서 좀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예, 좀 확대를 해서, 예,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는
본 매수가보다 조금 밑에 한 6만 2, 3천 원대, 예,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팔 자리는 아닙니다. 예. 자, 현대상설. 자, 9천 얼마인가요? 9,300원의 비중 뭐 45%나, 예,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나셨네요. 그래도. 예, 동종목이 보면, 10월 달에 한번 올라갈 때, 뭐 대북 이렇게 좀 엮여서 올라갔었죠. 한번 또, 그거 또 나올 때가 됐어요. 대북 이렇게 해서. 예, 최근에 미국 본토에 직접, 예,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꼭 그럴 때 한번 또 이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갑니다. 한번, 예,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 대북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때를, 예, 파는 기회로 잡으세요. 예, 현대상도 뭐 실적폭, 기름값 떨어지고 그래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그런 걸 떠났어요. 예, 그런 걸 떠났기 때문에 그냥 뭐 올라간다 하면 대북밖에 볼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종목, 자, 썬데이토즈. 썬데이토즈가 얼마에 사셨나? 21,200원에 비중 15%. 자, 썬데이토즈. 예. 단기적으로 팔아야 될 때 들어가셔갖고 지금 고생이신데, 여기는 지금 17,000원대. 또 사야 돼요. 예, 사야 됩니다. 썬데이토즈, 뭐, 애니팡2, 사천서. 라인업이 괜찮아요. 애니팡이 아직도 돈을 벌어주고 있고, 이렇게 좀 메가히트를 하는, 예, 좀 드뭅니다. 예, 드물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실적도 지금 이렇게 나쁘지 않고, 예, 성장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겁니다. 15%면, 오히려 여기서는 비중 확대를 하세요. 예, 확대한 다음에 단가를 2만원 밑으로 낮추신 다음에 다시 한번 22,000원대 한번 분명히, 예, 제가 100% 줄 겁니다. 거기서는 또, 이거 또 3만원 가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거기서는 좀 과감하게 밑에서 한 거라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노릴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하림홀딩스. 하림홀딩 6,700원에 20%, 예, 지금 물리신 상태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어요. 뭐, 아시겠죠? 뭐, 펜오션 뭐 인수한다, 완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림홀딩스는 지금 가격은 뭐 그걸 다 떠나서, 예, 5,000원 밑에로 가면, 예, 가격대가 좀 과도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도한 조정이고, 어떻게 보면 그 펜오션 인수가, 뭐,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워낙 이제 곡물 트레이드 많이 하는 그 하림,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예, 연관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노렸을 겁니다. 그 포워딩하는 그런 업체들, 예, 노렸을 거고, 예, STX 펜오션 굳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 예, 좀 더 보유하시고요. 6,000원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예, 비중 한번 좀 더 늘려보세요. 예.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비중 조금 더 늘려서 단가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 올해 상장한 좀 건축용 뭐 자재 업체죠, 자재. 예. 자재 업체고, 얘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던 회사였어요. 나던 회사고, 지금 작년 기준 했을 때는 뭐 지금 구간 너무 터무니없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수익성이, 경쟁사도 좀 생기면서 수익성이 약화가 됐죠. 영업이익률이 뭐 12, 13% 하다가 뭐 10%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많이 한 상태고, 8,470원에 비중 뭐 30%라고 하면, 예, 그렇게 막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소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반등 흐름이, 예, 곧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는 그냥 9,000원 정도, 예, 잡아드릴게요. 9,000원 정도. 아직까지는 뭐 이거 또 추세적으로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갈 거다고 보기에는 좀, 예, 확실히 좀 다른 뭐 부분이, 다른 사업군이 좀 생기거나,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쌍용차 들어갈게요. 쌍용차. 8,200원의 비중 30% 들어가셨습니다.
예, 굉장히 좀 잘 잡았네요. 오늘 모양새는 위에서 좀 윗골을 좀 달아갖고 예,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예, 21선 안 깨는 이상 예, 보유하시고요. 예, 21선에 뭐 8,600원 정도 됩니다. 그거 깨지 않는 이상 보유해서 좀 수익을 한 10,000원 한번 찍는 데까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방을 예, 제가 해요. 예, 안 하려다가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예, 바로, 예, 종목에 대해서, 이게 저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자, 오후 상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오후 진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한 게 더 불만이 있다. 예. 뭐 하는 소리냐? 불만이 있으시면 이따 들어오세요.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김준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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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가 끊겨진 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 문자 상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만원에 비중 20%라고 4237님 남겨주셨네요. 자, 메디톡스가요, 지금 보톡스 시장의 어떤 확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17만원대, 거의 19만원대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필러 시장의 대체가 아니냐는, 쪽에서 우려가 나오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13만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디톡스와, 그러니까 보톡스 시장과 필러 시장이 다르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쪽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전체적 확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건강하게 살면 된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강.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메디톡스와, 그러니까, 보톡스 시장과 필러 시장은 같이 성장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이 좀 크게 나셨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야 될 선이 26만원 선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 26만원을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크게 출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6만원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들고 가시고, 자, 요게, 최근에 31만원까지 넘어갔었죠. 그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26만원을, 그걸로 잡으시면 되겠고, 익절가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선상에서 보신다면 28만 원 정도를 익절가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요 종목이 글쎄요, 앞으로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한 번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30만 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만 원대가 지금 1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또 쉼없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100%를 순간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출렁, 즉 출렁거림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기간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더 갈 수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대의 슈팅이 나온다면 반드시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요? 삼성 SDS 30% 갖고 있는데요. 네. 34만 7,500원이요. 34만 7,500원이요. 예, 그때 매입했어요. 30%를, 삼성 SDS를요. 그죠?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는 막 올라갔을 때 네. 샀다가 다시 팔아가지고 내렸기 때문에 샀는데 지금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야 돼요? 팔아야 돼요? 글쎄요. 저도 그걸 모르겠네요. 삼성 SDS의 이슈는 일단 끝이 났죠? 네네. 네. 일단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S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때 25일, 24일 이때 매도하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고평가거든요? 예. 네, 고평가 구간이라 지금 27만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보호예수 물량이 뭐 3개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예. 아마도 SDS 같은 경우는 뭐 27만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들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예. 반대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매도가 나옵니다. 아. 일단은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이 일단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예. 11월 25일 날 일단 120만 주를 좀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도를 그만 멈춰야지만 일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도 분명히 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이 다 일단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 기간 좀 소외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0만원대 초반, 한 32만원 정도? 그 정도 때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예. 그럼 그게 12월 달에 그 정도까지 갈까요? 못 옵니다. 못 갑니다. 아, 그냥. 네. 너무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진성 TC 30% 매수가는 7,000원입니다. 아, 진성 TC 30% 매수가는 7,000원요. 네네. 아버님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4,800 얼마까지 내려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예.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전문가님 좀, 차트 분석 좀 해주시고, 오늘 리포트에 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도 있고 좋은 얘기는 있는데, 좀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기다리기가 좀 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루하시죠? 네. 예. 저는 이거, 6,500원 넘어서면 파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아버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예. 앞으로의 건설 경기, 그러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도, 한국의 이런 이제, 진성 TC는 굉장히 건설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튼실한 업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캐터필라라든가, 일본의 스미토모, 이런 쪽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실한 업체는 맞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제, 중국 쪽에서의, 굉장히 발빠른 성장세, 건설 쪽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이 동사의 문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진성 TC가 그렇게 지금,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산업군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충분히, 이 진성 TC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사업적 날개를 달지 않는 한은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한계치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건설 경기라는 게 아버님 이게 보면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졌다 그렇지는 않아요. 장기 불황과 장기 호황을 이루어가면서 오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2009년도까지가 건설 경기 거의 2008년도가 정점이었다고 보면 되고 건설 경기가요. 네. 그 이후부터 분양가가 떨어지면서 건설 경기가 지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도에 워낙 낙폭이 2008년도에 워낙 낙폭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다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글쎄요, 올해도 이렇게 마감이 되면 글쎄요, 여기는 지지는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올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이상에서는 뭐 일단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지금 이제 시장은 조금 다시 한번 이제 회귀하는 쪽으로, 정상적인 장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모양을 바꿔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좀 장기적으로 지고 가면 대형주들은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절대 그런 장이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시장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로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